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리는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슬기로운 동네 문화생활 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문화재단장님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향문화재단 대표님이시죠. 정재할 대표님.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를 슬기로운 동네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단 대표님이신데요. 문화재단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지역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라고 떡하니 건물들을 보고 있긴 한데 대체 이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오신 김에 조금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재단이 한 100여 개가 훨씬 넘을 거예요. 이제 작은 군 단위에서도 이제 문화재단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이제 흐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문화예술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 문화예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인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지역문화재단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각기 사실 다릅니다. 다른데 우선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성격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 32조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 형태들을 다 띠고 있죠. 그래서 독립법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들은 대부분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출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예산 지원을 대부분 하고 있죠. 그래서 재원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이렇게 향유하도록 돕는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형태는 그렇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하실 때 군청도 있고 각기 작은 이제 문화재단들도 있잖아요. 이런 지역 문화재단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게 지역 문화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의 진흥이 있죠. 그리고 예술가들을 위해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역할. 크게 얘기하면 이제 문화 복지가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목적,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이고요.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할 것이냐는 거는 이제 그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 그 지역적인 어떤 특이점, 지역적인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무늬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지역문화재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문화재단이 제일 먼저 설립된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예, 경기도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90년대 말입니다. 그건 그 무렵인데요.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이 처음 생겼어요. 우리나라 광역 또는 소규모 지자체를 통틀어서 그 경기문화재단이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문화재단, 그보다 이제 시급 이런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문화재단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마 99년인가 2000년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겼고, 그것을 시발로 해서 이제 광역, 서울시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고향은 이제 2004년에 생겼으니까 지역문화재단 치고서는 좀 꽤 빠른 편이죠. 예. 그러니까 역사가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지금 한 20, 그죠? 20한 5년?
안팎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에 그럼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트렌드, 저희도 이제 트렌드 쪽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예전에 없었다가 20몇 년, 25년 전에 이제 문화재단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전에 없었던 니드가 생겨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숫자가 늘어가는 것들 또한 이 시대 흐름을 또 반영해서 늘어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문화재단이 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일,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 전반적인 관심, 사회적인 관심들이 이게 뭐 이렇게 폭증하기 시작한 무렵이 사실 1990년대 말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현장 분위기들을 좀 잘 압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문화예술이 이제 하나의 이제 산업으로서 이제 각광받은 뭐 컬처 인더스트리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창조 산업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한 국가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서 또 더불어 이제 국제화, 소위 세계화, 그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흐름도 이제 하면서 문화예술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아마 외부적인 어떤 전 사회적인 큰 이런 지금 문화의 붐이 일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저같이 그걸 매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매개자들,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새로운 그런 이 사람들이 막 대거 몰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이 이제 폭증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그러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가 생각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는 고민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고민하게 되면서 재단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 기관은 정부 기관대로 있고 그거를 지자체에서 그러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같이 그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은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 문화재단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들의 내용이 이제 다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뭐 그냥 지원에 대한 예술인 지원에 대한 생각들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참여 어떻게 하면 이제 일반 그 우리 시민들 예술을 참여를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주게 할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또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 또 그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새로운 예술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목표로 해서 이렇게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궁금한데 지원을 해서 이제 뭐 참여를 유도 이렇게 뭐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사실 이제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침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상 쪽으로 가다가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로 변하면서 또 다시 이제 바뀔 거예요. 네네. 그런 이제 변화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네. 사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문화예술 쪽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 뭐 심지어 비포 애프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예술이 굉장히 어찌 보면 직격탄을 좀 많이 맞았다고 볼 수 있죠. 거기는 뭐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하던 것들이 대부분 문화예술이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한 2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적응이 돼서 새로운 어떤 대안도 찾게 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뭐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이제 극장 내에서 당연히 일반화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 단계가 지나면 그러면 과연 예전으로 그럼 다시 돌아갈 것이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문화예술을 이렇게 다루는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일반 뭐 극장이라든가 뭐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새로운 어떤 그 변화를 맞춘 또는 변화를 리드하는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줘야 되는데요. 결국 그러면 극장을 운영하는 방식도 좀 더 예전같이 좀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기술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됐잖아요. 각종 뭐 디지털한 뒤에 4차 혁명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공간 같은 데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뭐 AR 같은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 증강현실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이런 것들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연이면 공연, 뭐 다른 미술 전시면 전시를 어떻게 그런 것도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즐거움을 줄 것이냐. 상당한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전하고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정말 뭐 빠른 어떤 대안을 찾기보다도 새로운 것들을 그려나가는 오랜 또 연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게요. 이게 코로나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팬데믹 처음 이렇게 거대한 쓰나미 같은 이 팬데믹은 처음이라 누구나 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금방 네. 뚝딱 만들어질 그러니까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금 좀 문화 자체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오히려 좀 냉정하게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를 더 숙고하는 기간으로 갖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코로나 얘기해서 조금 이제 우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K-컬처라고 해가지고, 뭐 BTS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저희 이제 문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글로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재단들이 각자. 우리 이제 재단장님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드는, 창작하는 이런 기능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연극을 직접 제작을 한다거나, 무용을 제작한다든가, 뮤지컬을 제작한다거나, 이렇게 이게 만드는 기능은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역문화재단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은 안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완전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그다음에 정보통신이 이렇게 전 세계로 다 연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이 고가로 이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고향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고향시 같은 데도 이제 결국 세계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채널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문화재단들은 그 지역의 고유한 어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차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게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아주 독특한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제작까지 이렇게 가는 뭐 이런 방식들에 대한 뭐 이런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구를 했을 때 문화재단, 갑자기 또 기억이 났는데 문화재단 했을 때 이건 예전 부분이라 아마 지금 트렌드하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두 가지인데요. 문화재단 이러면 예전의 문화재단에 이제 두 가지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소위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걸 주입식으로 문화를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즐기면서 하게끔 도와준 역할로 이제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냥 그 관에서 쉽게 얘기하면 관에서 이런 게 문화야. 라고 이제 그 편의 행정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형태. 이게 문화니까 만들어 놓고 던져주면서 봐 그냥.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였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홍보
부분이 문제였어요. 지역에 있는 이 지역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이나 뭐 공연부터 뭐 프로젝트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홍보에 가장 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두 가지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문화재단 역할의 트렌드. 네네. 그거하고 굉장히 좀 상관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까지 문화예술이 이제 공급자 중심이었다는 네네네. 거죠. 공급자 중심.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그야말로 뭐 어찌 보면 주입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공급자 중심으로 반영이 돼서 나왔던 어떤 문화 상품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전달돼주는 뭐 그거를 취사 선택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급자형 형태였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이제 소비자, 수용자 중심의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물론 그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보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북돋아주기 위해서 뭐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들을 그냥 활성화시키는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문화 어떤 기획을 할 때 일종의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프로젝트에 어쨌든 이렇게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공급자에서 수용자 중심의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굉장히 큰 흐름이고 이거는 뭐 이제는 뭐 그게 상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알리는 문제가 이제 항상 이제 취약했던 부분이죠. 예전에는 뭐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는 지역에서만 그냥 조금 알리면 되는 문제였지만 요새는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이 이슈들이 사실 또 전국 단위로도 확대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보면서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은 굉장히 좋아져서 예전에는 뭐 당연히 오프라인 매체 중심으로 뭐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SNS 같은 뭐 다양한 홍보의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홍보의 채널이 부족해서 홍보를 못한다, 그렇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거를 얼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알리느냐의 활동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좀 부단히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축제를 그 고향 뭐 호수 축제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걸 뭐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시도도 하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참여, 수용자 중심의 어떤 관점으로서 이제 축제 같은 것들도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저희들이 중심에서 기획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어떤 협의체의 아이디어들을 반영을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지역계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참여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의 주요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지금 변화된 트렌드들을 반영하는 활동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문화재단 자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이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이 지역 특징, 특색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 지역 특색을 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참 그게 과제입니다. 그렇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지역의 이제 특색을 살리는 뭐 이렇게 문화 상품을 만들 때 흔히 역사 뭐 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잖아요. 뭐 무슨 뭐 어떤 뭐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예전부터 유래했던 어떤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뭐. 근데 특히 고향 같은 데는 이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신도시로서 형성된
곳이고. 아, 맞네요. 그렇죠. 예, 맨날 구도심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곳보다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현대를 지금의 것이 이제 미래에는 이제 유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화된 현대의 어떤 자산들을 그러면 미래 자산화하는 거죠. 이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칼럼에다가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뭐냐면 고향 같은데 아파트 박물관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신도시가 이제 처음 일기 신도시가 만든 데가 고양, 뭐 분당 이런 데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파트가 대중화된 그 가장 시발점이 이제 고양, 뭐 분당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30년 이상 이제 사이클이 지났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이것도 사실 문화니까 제가 이제 좀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주거 지금 형태가 거의 70%가 이제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 형태의 역사가 그렇게 길고 광범위한데, 고향 같은 데서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어떤 역사 또는 뭐 변천사를 이렇게 연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전시하는 공간을, 예를 들면 고양시에 제일 처음에 생긴 아파트 그거 한 채를 딱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그런 이 자료관으로 만들고 이 역사 코스, 관람 코스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거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방식의 새로운 발상전환, 그러니까 지역의 특색을 자산화한다는 것들이 꼭 과거만이 아니다.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차별화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미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좀 특색 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발상의 전환도 이제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고향을 위해서 정말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고향이 아닌데 어쨌든 뭐 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뭐 최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제공하는 건 현기 재미있다고 씨는 생각합니다. 고양시 고향문화재단, 네. 고향 이렇게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대표님?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건, 뭐,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역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대표님 거기에 지금 일산구 이제 소속을 고양시에 소속이 되고 나서 문제점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사실 안 보였었던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또 그런 해결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이 질문 어렵다. 오, 잘해야 되겠는데요? 날카로우십니다. 문제점이라, 결국은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일종의 문화예술의 어떤 정책을 뭐 만든다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고향 시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은 어떤가, 일종의 실태라고 할까, 이런 것들 광범위한 사실 조사 같은 것들이 연구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지금 불비해요. 예전에 좀 단편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점이 좀 더, 왜냐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시민들하고 정말 니즈, 욕구하고 잘 보조를 맞춰가며 가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좀 저희들은 하다 보면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짚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인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좀 그런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이어서 한마디 제가 더 덧붙인 질문을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또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뭐 니드도 바뀌고 네. 트렌드가 바뀌듯이 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알아야지 또 잘 대처할 수 있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예를 들면 뭐 고향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프로젝트를 할 때 지역 그 주민들, 네. 시민들한테 어떤 식의 소통을 하시고 계셨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그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제 우리가 이 예술인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들을 하나의 타이틀로 이제 묶은 게 고향 문화다리 사업이라고 그래요. 고향 문화다리가 사회 사업이라는 게 제가 이제 와가지고 비전을 한 게 이제 고향 문화재단은 고향 시민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됐다. 이거 제가 목표로 해서 거기서 이제 문화다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사업의 브랜드로 해서 한 게 이제 지원 사업의 브랜드로 한 게 고향 문화다리 사업인데 거기에는 총 6가지 사업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사업들도 많고 사업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이게 어떤 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잘 설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일종의 컨설팅 하는 그런 예비 프로세스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 설명회를 좀 별도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면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저도 뭐 직접 그렇게 참여해서 뭐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알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발표회장에 이제 초대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1대1 컨설팅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 사업들을 알리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배려하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지금 이 알림 채널 같은 것들은 잘 발달돼 있어서 덕을 많이 보죠. 예전에는 다 그게 오프라인의 형태로서 제공해야 됐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갭을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의지가 대단하신데요? 열정이?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 대표님이셔서 제가 건의를 한마디 해도 될까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예. 그 문화재단에 저도 이제 뭐 관여해서 얘기 듣다 보니까 그 국가 행정 부분에서 문화재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그 노인문화 콘텐츠 이쪽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문화재단에서도 서류나 이 행정이 너무 까다로워요. 네네. 불필요한 게 너무 네네. 많아요, 정말. 형기 씨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추진 안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젊은 뭐 대학생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대요. 네네네. 불필요한 서류가 너무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공문이 내는 거 나왔을 때 어려운 말이 너무 많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는 아이디어 공모전부터 먼저 한번 하시고 조금 줄여주는 역할들을 먼저 어느 문화재단이든 처음이 있어야지 이게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어려워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어르신들 문화예술을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어르신들도 이걸 뭘 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를 어디서 띄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거기 이제 지원서에 쓰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짜주시거나 네. 그런 걸 좀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만난 김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하고요. 절차들이 까다롭다는 거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핑계는 있죠. 왜냐면 그런 과정이 좀 공정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만이 사실 이게 뭐라고 할까 공정한 게임이 된다고 그걸 저희들은 이제 꼭 가져가야 되는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단체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지역에 정말 토박이
이들 분들은 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런 문서 작성을 사실 누가 대전해 줄 수도 없고 본인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쟁, 이 자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줄여줘야 되긴 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좀 더 연구해 보고요. 다만,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컨설팅하고 어떤 과정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떤 과정, 뭐가 필요하고, 뭐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절차와 과정들을 좀 더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문득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문화란 무엇일까요? 아, 저예요? 예. 저는 밥입니다, 밥. 왜 그러냐면, 제 인생이 거기에 있어, 이렇게 시작이 됐고, 뭐, 이제 일제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저를 밥 먹여주는 곳이 문화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또, 저는 또 사회의 밥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 공기처럼 우리가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밥이라는 건 그냥 상징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문화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도. 나에게 문화란? 반찬이다. 그렇죠. 예. 어떻게 왜냐면 보면 밥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니까.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굳이 이제 살면서 이게 에너지 소비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감성을 충만시켜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밥이라고 표현하신 거 너무나 멋있습니다. 예. 너무 직설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배고파서 그런가 봅니다. 방송 끝나고 밥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밥을 먹으려고 가시죠. 문화 밥을 든든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고향 축제 자체가 아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갖고 대규모로 사람들이 한창 몇백 명씩 모이고 몇천 명씩 모이고 하는 이 대규모 축제 자체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퀘션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이런 축제, 그럼 축제가 없어져야 되냐?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 축제들 수많은 사실 축제가 지역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네네.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형태가 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올해 지금 저희들이 고향 효술예술 축제를 준비한 그 컨셉이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형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일정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뭐 이렇게 집중화의 효과는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이제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물론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순간엔 또 삽시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상했던 게 어떤 방향, 형태를 좀 바꿔보자, 축제의 형태를. 그래서 기간을 좀 나누자, 기간도 나누자. 뭐 예를 들면 5주면 5주, 뭐 주말로 한다. 그러면서 공간도 좀뭐 서너 곳으로 분산해서 하는 뭐 이런 일정과 공간을 분산하는 형태의 어떤 축제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저는 미래형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축제 자체의 고유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잃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온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한 그런 축제로서 새롭게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호수 축제 자체가 원래는 한 계절에 이루어진 축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사계절 내내 이 축제 즐길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축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은혜도 신조키잖아요. 그럼요,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직 준비 좀 많이 해오셨나요? 저번에 좀 오답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답을 못해서 네. 정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답이라도 네네. 어떠한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오답 좋습니다. 오답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신조어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신조어 퀴즈 뭐라고? 네, 오늘의 신조어 퀴즈는 혹시 지난주 신조어 퀴즈 기억나시죠? 네. 알죠. 예. 지난주 신조어 퀴즈 이어서 당모치였나요? 지난번에? 닭이 아니고요. 당. 그죠, 당. 네, 제가 당다라당 이렇게 네. 해서 당이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기억났습니다. 예. 네, 지난주 신조어 퀴즈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힌트를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좋네요. 네, 아주 쉽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형기 씨는 무조건 맞출 것 같고요. 네, 대표님도 화이팅. 자, 두 글자입니다. 줄임말이고요. 군, 싹. 군싹? 네, 군싹? 네. 아셨죠? 아, 눈빛이 감 잡으셨어요? 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어? 것 같습니다. 군, 싹. 아니, 뭐 문제는 줄임말. 대표님 맞추셔야죠. 줄임말입니다. 군딱? 군, 싹. 딱이요, 딱? 아니야, 싹. 새싹 할 때 군싹. 싹. 네. 군싹? 네네. 아시네. 몰라요. 힌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는 건데? 군말 없이 싹. 아, 군말 없이 싹.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요? 약간? 싹. 어? 하나 내놓으셔야죠. 군침 흘리는 닭 싹싹 발라 먹어라. 뭐 이런 거. 오, 닭하고 또 관계가 있나요? 당연하게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요? 군침 싹 논다. 그러면은 대표님 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군침이 싹 돈다. 뭐든 먹을 거 예, 봤을 때, 야, 군싹하네, 이거. 네, 군싹.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건데. 비슷한 거 같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대표님이 더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뭐 일치월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음번에 또 다음번에 맞출 맞추겠는데, 다음번에 또 맞출 모셔야 때까지 되겠는데.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셔야 되겠는데요. 이 군싹이라고 하는 이게 혹시 뽀로로 애니메이션 기억나요? 네네네. 뽀로로 애니메이션의 그 루피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나세요? 아니, 뭐, 지금 이미지는 잘. 있어요. 그 친구가 씩 웃고 있는 표정이 있어요. 거기서 그 표정에서 나온 그 신조어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군침이 싹 돌게 그렇게 하는, 그래서 군싹이라고 이런 것도 만들어낸. 좋네요. 신조어의 어원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예. 네. 신조어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 신조어 만들 때 약간 무조건 줄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신조어를 사용하고 만드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네네. 그런 데서 따와서 이렇게 오늘처럼 어원이 있기도 합니다. 네. 네네. 어쨌든 오늘 맞춘 걸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다 치고 네. 오늘도 축하드립니다. 되었습니다. 예.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문화재단은 네.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고향문화재단은 너무 잘 알고 가게 되는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앞으로도 네. 고양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고양시에도 개그 공연 같은 거 있으면 좀 연락 주시고요. 네. 그것도 문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문화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돼서 더 많은 말씀 못 듣는 게 매우 안타깝긴 한데요. 저희는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 연달아서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소감 한마디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오늘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그 고향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재단 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의 어떤 그 트렌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딱딱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변에 그 지역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활동하는 그 재단들의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항상 그렇듯이 문화야 놀자 손 흔들고 마무리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네. 문화야 놀자!